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촬영하는 영상을 4K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풀 HD 60p로 보통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모든 영상을 4K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카메라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바꾼 게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소니의 FS7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7R 마크 2를 이용해 가지고 서브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보조용 카메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미 FS7이 소비자 가격이 13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알파 7R 마크 2가 349만 원이었죠. 거기에 렌즈도 이것저것 하면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보조용 카메라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RX10 마크 2입니다. 자, 카메라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4K가 가능해요. 저희는 영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4K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4K 30p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점이 일단 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어떤 요소였던 거죠. 빠라밤 빠라밤 빠밤 빰빰빰 빠바밤. 자, 그 이외의 것들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 외형적으로 보시게 되면 줌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24mm에서 200mm까지 줌이 돼요. 자,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줌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얼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면 수동중처럼 이렇게 다이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모든 24mm에서 200mm까지 구간이 2.8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렌즈인 거죠. 2.8 고정이라뇨. 자, 말이 나온 김에 한 장 찍어 봅시다. 옆에 서 있는 자동차. 저희가 이제 좀 다 촬영을 해야 될 차여가지고 짠짱 딱 찍었습니다. 자, 메모리 카드에 저장 중입니다. 자, 됐습니다. 옆에 서 있는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24mm에서 200mm까지 2.8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더 있죠.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렌즈 쪽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대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능상으로는 그냥 끝판왕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렌즈 뒤를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겠죠. 이미지 센서는 1인치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인치라기보다는 1.0급이라고 불러야 되는군요. 1.0 타입. 정확하게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까서 본 적이 없고 귀찮습니다. 그거 찾아보게. 1.0 타입이라는데 일단은 똑딱이 카메라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 가능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1.0 타입 센서는 적층형 센서, 다층형 센서 그런 식으로 불러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체계가 있고 그 뒤로 뭐가 붙어 있냐면은 D램이 붙어 있어요. 컴퓨터에 꼽는 그 램 같은 그게 이미지 센서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엑스모어 R 센서 뒤로 해가지고 비욘즈 X 영상 처리 엔진이 붙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램이 들어가가지고 이미지 센서가 막 받아들이는 그거를 램이 잠깐 수용을 해서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 램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전송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것 때문에 초당 16연사가 가능한 겁니다. 어딜 보니까 이미지를 좀 줄이면 32연사까지 된다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 사이즈의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뭐 작은 크기로 뭐가 된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귀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찮게 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려니까 말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그래요. 공식적으로 16연사가 돼요. 그만큼 이미지 센서에서 보내주는 어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미지 센서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포커스를 잡아요. 그만큼 이미지 센서에서 보내준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고 많아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특성 두 개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붙어 있는 영상 처리 엔진이 있는 거죠. 영상 처리 엔진의 힘이
어떠냐면은 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 고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속 촬영이 뭐냐면 슬로우 모션인 거죠. 240프레임이라든가 480프레임이라든가 심지어 9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이 카메라 때문에 별도로 외운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용하던 카메라 FS7 전에 뭘 썼냐면은 FS700이란 카메라를 썼었어요. 그 카메라가 고속 촬영이 그게 됐었어요. 240프레임, 480프레임, 960프레임을 지원을 했던 거죠. 이 저렴한, 나름 저렴한 게 맞습니다. 안에 들어간 거에 비하면 가격은 저렴한 편이죠. 130만 원 정도 그 밑으로 나오니까. 그 가격대의 카메라가 FS700 초기 출시 가격이 900만 원이었어요. 900만 원짜리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성능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 FS700은 자체적으로 4K 녹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이 나온 김에 고속 촬영 시범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HFR이라고 있어요. 이게 고속 촬영입니다. 여기 놓고 그냥 놓으면은 고속 촬영이 시작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촬영 설정, 녹화 버튼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스탠바이라는 거에 라이트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버퍼링 이렇게 뜨면서 지금 고속 촬영, 좀 전에 한 4초 정도 움직였던 게 이렇게 버퍼링이 뜨면서 고속 촬영한 걸 여기로 지금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SNQ 버튼을 눌러서 FS700은 그 버튼을 누르고 녹화를 누르면 8초 동안 고속 촬영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뒤에 있는 이 십자 방향키, 이 다이얼 같이 생긴 거 가운데를 눌러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녹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만 딱 집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뭐 셔터가 빠르다든가 뭐 어떤 그 배터리 스태미너라든가 이런 건 그냥 뺍시다. 뒤져보세요. 이런 것까지 저한테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죠.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24200 슈퍼줌인데 그게 2.8 고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5mm 렌즈 중에서 제가 아직 그런 렌즈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우측 손떨모 보정이 달려있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진적으로 초당 16연사가 가능하고, 그 뒤로 고속 촬영 960프레임까지 고속 촬영이 가능해요. 사실 960프레임을 찍으면 화질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60프레임이 된다는 거예요. 960프레임으로 막 이렇게 빡 뺨 때리는 거 찍어보면 이 흔들리는 거 있죠. 이런 것까지 나와요. 자, 장난감 같이 생겨가지고 어떤 기능들은 좀 장난스럽고 좀 키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라는 게 아예 없고 젓가락만 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국물을 떠먹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메라 안에 고속 촬영이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고속 촬영을 경험해 보실 수 없어요. 숟가락이 밥 숟갈이 아니고 티스푼이라도 국물을 이렇게 떠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웃기겠죠. 티스푼이라도 없으면 그냥 그릇째 들고 벌컥벌컥 마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는 안에 영상적인 어떤 그 모든 요소가 이거보다 상위급 카메라랑 똑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위쪽에 심지어 이 멀티슈 단자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이 와이어레스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꽂으면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런 면까지 차별 없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카메라를 똑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엔드라고 불러요. 하이엔드, 높은 레벨인 거죠. 이 위에 상위급 카메라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줄,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아쉬울 때 메인 카메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워줄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RX10은 현재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카메라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알파7R 마크2가 지금 가장 핫한 카메라고, 오늘 알파7S 마크2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핫한 카메라라고는 부를 수 없지만 알파7R 마크2 350만 원이죠. 알파7S 마크2도 3,400불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지만 130만 원에 바디는 물론이고 렌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이거 발표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 했던 소니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집중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봐야 할 카메라 중에 하나가 RX10 마크 2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